오늘은 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못생긴 시계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못생겼다는 걸 알고 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계를 뜯어서 무브먼트만 사용할 겁니다. 먼저 스트랩을 분리해서 잘 보관해 줍니다. 이렇게 스트랩, 어이구. 사실 시계는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설프네요. 이 시계를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시계에 들어있는 무브먼트가 스위스의 ETA라는 회사에서 만든 무브먼트인데, 이 무브먼트만 따로 구입하려면 무브먼트의 가격이 약 30-40만원 정도 하고요. 이 시계의 경우에는 끔찍하게 못생긴 시계라서 그런지 1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를 뜯어서 무브먼트만 사용한다면 훨씬 이득이겠죠. 원래 처음에는 시계를 1920-30년대 아르데코 양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인생이 늘 그렇듯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분리해 주고요. 시계 바늘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브먼트와 다이얼을 분리할 차례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브먼트의 실제 크기는 시계의 사이즈보다 훨씬 작습니다. 보통 그 빈 공간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겠죠. 기존의 시계는 42mm 케이스였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허영심의 한계는 40mm였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빈티지한 모양의 새 케이스가 기존의 케이스보다 훨씬 예쁘네요.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시계 바늘의 경우에도 빈티지한 스테인드 글라스 모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무브먼트는 역시 시계 케이스에 딱 맞는군요. 하지만 문제는 다이얼이 시계 케이스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거죠. 보통 무언가를 만들 때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곧이어서 지옥의 사포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얼을 사포질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이얼의 장식 부분도 다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단 잘 만든 다이얼이네요. 하지만 못생겼기 때문에 가차없이 제거해줍니다. 규격에 맞는 새 다이얼을 구해서 시계를 만들면 기존의 다이얼을 보존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못생긴 거 다시 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다이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설퍼 보이는 캘리퍼로 사이즈를 비교해봤고요. 사실 편집하고 빨리 감기를 해서 그렇지 사포질 하는 데만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네요. 처음엔 고온 사포로 시작을 했더니 갈리는 속도가 너무 더뎌서 좀 더 거친 400방 사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이즈가 맞지 않죠?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원형을 잘 유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맞네요. 저게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시계의 눈금 부분도 측면에 표시를 해두었고요. 다이얼 윗면에 오돌도돌한 부분들을 모두 평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사포질을 또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끝도 없네요, 정말. 사실 이렇게 얇은 금속 판에서는 순식간에 너무 얇아지거나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잘 봐가면서 사포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고요. 다이얼을 준비해봅니다. 잘 맞네요. 정말 예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네요. 그래서 난로를 트는 게 아니라 시계 다이얼을 장식할 물감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줍니다. 오늘은 템페라라고 불리는 계란 노른자 물감을 사용해서 다이얼을 장식해 줄 건데요. 그 물감을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유를 물에 풀어주고요. 사실상 분필가루죠. 저 파우더를 넣어서 같이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제소는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갈색 염료를 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고난과 역경의 제소질이 시작됩니다.
젯소를 얇게 칠하고 말리고 사포질하고 칠하고 말리고 사포질하고를 몇 번 반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평평한 면을 잡아주면 됩니다. 처음엔 1920, 30년대 스타일의 시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약 5, 600년을 타임워프해서 중세시대 스타일의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계란 노른자물이고요. 저걸 이용해서 표면을 한번 코팅해 주었습니다. 그래야지 젯소가루가 날릴 위험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물감이 바로 에그 템페라입니다. 사실상 수채화랑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옛날 느낌을 내보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그냥 염료가루에 계란 노른자물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그 템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숫자를 칠해주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 색칠을 해줍니다. 사실 숫자만 써놓고 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가운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나침반이 되었고 뭔가 이상한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플하게 놔둘 걸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과물을 보고 나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털이 10가닥 정도밖에 없는 붓으로 저 조그만 걸 칠하고 있으려니까 정말 눈이 아프고 쉽지 않네요. 어쨌든 칠하고 아웃라인을 따는 작업을 계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안에 있는 저 색깔은 사실 금색인데 배경이 노란색이다 보니 잘 보이지 않네요. 이것도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치마크로 그림자도 표현을 해주고요. 사실은 이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해, 달, 구름, 바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걸 그렸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되었어요. 비싼 시계들처럼 달의 위상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 따위 전혀 없고요. 그냥 장식입니다. 귀여워서 그렸어요. 원래는 저 캐릭터들의 얼굴, 표정을 섬세하게 다 그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털이 10가닥이 아닌 약 2가닥 정도 있는 붓을 사용해야 됐을 것 같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해줬습니다. 어쨌든 다이얼도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12시 아래에 디튠드라고 제 자기애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시계를 조립하고 뒷면을 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태엽을 감아주는 저 로터 부분에 제 자기애를 한 번 더 표현해줬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제 거고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시계 뚜껑을 닫아서 로터가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봤고요. 멋집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시계는 이렇게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스트랩을 만들어야겠죠. 고난과 역경은 다시 시작됩니다. 시계줄을 만들기 위한 가죽을 골라봤습니다. 이것저것 해봤지만 뭔가 선인장처럼 생긴 저 타조 가죽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하지만 타조 가죽을 고른 게 실수라는 거를 이때는 몰랐습니다. 타조 가죽은 사실 처음 써봤는데 상당히 약하고 잘 늘어나는 데다가 게맛살처럼 결이 쫙쫙 찢기는 종류의 가죽이더군요. 뭐 이미 골랐고 잘라놓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야죠. 시계줄을 만들 가죽은 다 잘랐는데 저 검은 가죽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저건 바로 시계줄을 통통하게 만들어줄 심지입니다. 그냥 남는 가죽을 이용해서 대충 만들어봤습니다. 통통한 질감을 위해서 3겹을 겹쳤고요. 끝부분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얇게 점여줍니다. 본드칠을 열심히 해서 말린 다음에 저렇게 붙여서 심지를 만들어주고요. 좀 더 섬세한 모양새를 위해서 시계에 가까운 쪽은 3겹, 스트랩의 끝 쪽은 2겹 이런 식으로 심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심지를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시계줄을 위해서는 2개의 가죽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가장자리도 너무 각지지 않게 잘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감에 먼저 붙여주고요.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끝나가네요. 다시 또 본드칠을 하고 말리고, 본드칠을 하고 말리고, 타조가죽을 겉면에 붙여주면 시계줄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시계줄을 고정해줄 저 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타조가죽으로 하려다가 너무 찢어지는 바람에 버팔로 가죽으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가죽이 안쪽으로 접히는 부분은 너무 두껍지 않게 저렇게 또 얇게 점여줬고요. 본드칠을 하고 말리고 붙이고, 본드칠을 하고 말리고 붙이고를 반복해줍니다. 버클에 고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잘 맞춰서 잘라줍니다. 사이즈에 맞는 버클을 잘 골라서 넣어준 다음에 붙이면 이제 끝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의 바느질이 다시 시작됩니다. 가정 재봉틀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어차피 재미없는 거 그냥 짧게 잘랐습니다.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마무리로 측면에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계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섬세한 만듦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팔로 가죽으로 만든 고리를 하나 더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줄을 고정시켜주는 저 금속을 잘 끼워주고요. 시계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딸깍 딸깍. 완성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이 시계 제작 전체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남았는데요. 바로 구멍 뚫기입니다. 하나만 뚫려있는 구멍은 역시 커스텀 메이드의 상징이겠죠. 영양제를 잘 발라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완성되었고 저는 이제부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